원서 쓰고 나서 다 병났어. 큰일 났어. 한두 명이 아니라 힘들었나 봐. 힘들었어? 이제 주사위는 던져놨으니 한 거에 맞춰서 정리 잘 해나가 보도록 하자. 그 선생님들이 조사해 주신 거 쭉 다시 보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물어볼게. 이 학교 준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추석 때 정규 수업은 없는데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특강을 만들었거든. 무료 특강인 거니까 의무 특강으로 해서 내가 다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 실무 특강도 있고 약술연수 특강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었어. 할 테니까 그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 여기 평정에 210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같이 해보기로 하자. 오늘 문이과 공통으로 나갈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확통이랑 미적분 따로 챙겨야 되는 것들은 또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항등식 봤을 때 떠올려야 될 태도 4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뭐였지? 미분적분이랑 그 다음에 개수비교? 하나 더? 수치 대입하는 거. 그치? 4가지를 원칙을 잘 생각하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재기적으로 정의된 개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fx 자기 자신이 fx 안에 들어있을 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거나 숫자 대입해서 아니면 문자로 치환을 해서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연습을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근데 최근 평가원에서는 어떤 문제들도 이렇게 나오냐면은 x 곱하기 fx에 빼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야. 항등식인데 이게 3x 4승 빼기 3x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적분, 개수비교, 그 다음에 수치대입 이런 거보다도 기본적으로 식변형,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서 식변형하는 게 먼저 보이게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태도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었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x로 묶어버리면 3x로 묶었을 때 x-1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x가 1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눠버리면 또 fx가 다시 나오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런 문제들이 식변형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다 이렇게 보면 돼. 여기 211쪽에 넘어가서 그 부분 좀 잠깐 표시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이거야. 미분을 하는 이유는 항등식의 미분, 양변을 미분했을 때 같은 모양의 식이 사라져서 식이 깔끔해진다. 그치? 그 다음에 적분 쪽에서는 곱미분꼴이 있을 때 적분을 해서 식이 깔끔해지게끔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 원칙을 좀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 만약에 y는 fx가 있어. 이 함수를 x는 1에 대한 선대칭을 시켰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 뭐로 바뀌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들어갈 거? 단아 얘기해도 되는데. 2-x. 그치? 바로 떠올릴 수 있지? 이거 헷갈리면 꼭 얘기해줘야 돼. 2-x 바로 대입하는 거. 그치?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fx는 f2-x다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거는 얘를 얘로 대칭시켰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x는 1에 대한 선대칭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구분은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fx 플러스 f2a-x 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해봐라. 어쩌고저쩌고 있어 이렇게. 그 이 함수는 요거 있잖아. 얘를 통째로 하나의 함수 gx로 본다 했을 때 대칭성을 갖고 있을까? 이거?
갖고 있다면 뭐에 대한 대칭일까? gx라고 하는 건. 그렇지.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야. 왜냐면은 여기 대입해봐. g에 이 x자리에다가 2a-x를 대입한다 생각해보자. 대입해버리면 g2a-x는 f2a-x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다가 2a-x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플러스 fx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치? 그러면 둘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gx랑 g2a-x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gx 자체가 x는 a에 대한 선대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막 외워라라기보다도 대입을 해서 생각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 만약에 fx 곱하기 f2a-x가 있어. 이게 어쩌고저쩌고다. 이렇게 지금 식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 함수도 역시 gx로 정의했을 때 얘를 뭐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을까? 똑같지? 이것도 x에 대한 선대칭. 그치? 아까처럼 똑같이 대입하면은 얘랑 순서만 바뀌지 결국 g2a-x랑 gx가 같다를 이렇게 지금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211쪽에 있는 예시 문제 보면은 이런 말 있지? 이 세모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어. 그치? 이때의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얘가 당연히 x는 1에 대한 선대칭인 거니까 x-1의 제곱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돼. 그치?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되겠다.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볼게. 이 배경지식 4라고 돼 있는 거는 해설지에 보면은 다 자세하게 이 지식의 배경지식에 대한 얘기가 설명돼 있거든. 그거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되겠고, 요거 하나 좀 더 연습해볼까? fx 빼기 f2a-x는 별표다.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일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앞에 두 개보다 조금 더 어렵지.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대입을 해봐. g에다가 2a-x 대입해보자. 그러면 f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뀌거든. 그치? 근데 둘이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같아지는 사이인 거지. 그치? 여기 이렇게 같긴 한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 얘기할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그치? x는 a에 대한 선대칭은 여기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고, y의 좌표가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a, 0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a, 0의 선대칭인 거야. 아, 점대칭. 말 잘못했지? a, 0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치? 하나만 더 연습하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결국에 y는 fx를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1에 대한 선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2에 대한 선대칭을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때는 y 대신에 2b-y를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b-y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x 대신에 2a-x를 지금 이렇게 대입한다.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지. 그치?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갔던 게 이게 0에 a, 0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는 게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보완 설명을 해주면 이 부분이 y는 0인 거야. y는 0이면 여기 지금 0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y의 좌표 부호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사실 x는 1, y는 0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1,0에 대한 점대칭을 의미해. 맞지? x는 1 한 번, y는 0 한 번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항등식 끝났고 방정식으로 넘어갈게. 이제 방정식, 부등식 두 개 남았어. 이제 거의 다 남았고, 요 평정 끝나면은 이제 공통모를 좀 같이 섞어서 수업 때 다루도록 할게. 우리 이원 NG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인 거고, 공통모에서 홀수의 위주로 좀 수업 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가면 되겠어. 오늘 공통모를 이제 받게 될 거야. 받아서 이제 숙제하면서 하고, 짝수의 차는 계속 숙제를 더 풀어보기로 하고. 이렇게. 이 방정식 정복하기 쪽으로 넘어갔는데, 우선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잘 할 수 있지? x 곱하기
fx는 3x다 이런 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x로 그냥 바로 나눠버린 사람은 없겠지? 그냥 방정식으로 돼 있으면은 x로 묶어서 fx 빼기 1로 3이지? 는 0 이렇게 된 거니까 x가 0이거나 fx는 3이다 이렇게 대출하면 돼. 공통인수를 묶기에 대한 얘기였고 213쪽으로 넘어가면 곡선과 상수함수 비교하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도 괜찮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어. 붙어있는 상황에서 는 x 플러스 t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t의 값에 따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있다 해보자. 그치? 근데 이제 그나마 이거는 여기 곡선이고 여기 직선이라서 그래도 할 만한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쪽이 x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치? 그럴 때 얘를 넘겨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 특히 우변 쪽이 상수함수 되는 게 중요하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바는 이렇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에 마이너스 x를 붙인 게 이게 t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고 나면은 여기 범위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 0,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면은 양수인 쪽은 그대로 살려서 오는 거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클 때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는 그때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함수는 여기 있지. 0과 3 사이일 때는 이거 선택. 여기가 지금 딱 교점이 3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여기 선택.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y는 t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그 214쪽 제일 밑에 있는 박스 부분 좀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해볼까? 거기 양변이 공통인수를 갖는 경우는 전부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공통인수를 묶어서 처리한다. 그 다음에 곡선이나 직선을 움직이면서 상황을 관찰해야 할 때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전부 좌변으로 넘겨서 상수함수랑 곡선을 비교한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예제 문제 좀 간단하게 같이 해볼게.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1번 조금 어렵게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x제곱에 fx
4 곱하기 fx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공통인수를 묶어봐. fx를 묶는다 생각하면은 x-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fx 0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f0이 0보다 작다라 지금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건 함수값이 이차함수가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그치? 그 말 이해할 수 있지? 음수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방정식 자체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진대. 근데 이미 두 개의 실근이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fx는 얘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x-2에 x 플러스 2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f5는 21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어. 그치? 저 읽고 맞을 것 같은데.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x제곱으로 넘겼는데 마이너스 4x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넘겨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기했다. 이게 곡선 두 개 같이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넘겨놓고 범위를 잡아서 여기 음수일 때랑 여기가 양수일 때로 구분을 해보는 거야. 지우 뭔가 이상한데. 예제 2번 해보면 이 절대값 x제곱 빼기 4x 그래서 빼기 x제곱을 한 게 t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니까 x제곱 빼기 4x 이거 좀 구분해보면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0과 4가 있으면 뿔맛뿔 요 상황. 그치?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양수인 거니까 그대로 빠져나온다. 마이너스 4x 이렇게 빠져나오지. 그치?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4x로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잡혔을 때 요 그래프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근데 마이너스 4x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야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4일 때인데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고 여기다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2 플러스 16인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야. 연속인 상황이라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간단히 볼 수 있겠지. 이런 자 이렇게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에서 얘기한 게 불연속인 지점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쭉 왔다 갔다 할 때 불연속인 지점은 한 개 한 개 한 개 하다가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바뀌었지. 그치? 그 다음에 세 개 세 개 하다가 두 개로 바뀌었지. 여기 두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77번 문제 정도 이제 잘 되면은 오늘 배웠던 거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에 대한 계산은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어. 그래서 77번이랑 79번이랑 이 두 개를 좀 바로 설명을 할게. 조금만 마무리해봐. 77번, 79번. 칠십칠 번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이 설명할게. 잘하고 있어. 칠십칠 번 조금 어렵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같이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구분하고 싶잖아. 그치? 이 상황에서 먼저 정리해보면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300px 이렇게. 그치? 여기 이 부분만 좀 보려고 하는 거야. y는 k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다 붙일까? 상관없을 것 같고 fx 그냥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를 보면 되는 거냐면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살려놓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살려놓고. 그치? 그 다음에 음수인 부분 쪽은 마이너스 3을 곱했다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양수로 바뀔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부분을 마이너스 3 곱해버리면 더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 마이너스 3 곱해버리면 9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런 형태로 되고, 이 부분이 9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0개, 0개, 0개 하다가 하나, 둘, 셋. 여기 보라색 이 부분. 그치? K는 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쭉 가다가 요 극대인 지점에서 5개로 됐지. K는 5. 그치?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 더 있네. 여기. 요 지점. 이렇게 잡아보면 3개. K는 9에서 3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0, 5, 9 이렇게 3개 더하면은 정답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당연히 부호를 나눠놓고 관찰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그치? 이런 내용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방정식에서 79번 하나만 좀 더 해보자. 79번. 네, 79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미리 참고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 fx 플러스 x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지금 잡았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해보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그냥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그때는 EFX에 마이너스 5x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쓸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0보다 작다 0보다 크나 틀 때가 도대체 그럼 x 값이 몇일 때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바로 그리려 하지 말고 경계를 모르잖아. 이 함수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는 fx 플러스 x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여기 잡아볼게요. fx 플러스 x를 써보면 2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하고 플러스 11x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공통인수를 일단 묶어봐. 2분의 1 x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9x 하고 플러스 22가 이렇게 붙거든? 그치? 근데 x가 0인 지점에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해보면 판별식 써보면 이게 지금 0보다 작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교점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x는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x가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고쳐도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지우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우고 x가 0보다 클 때로 이렇게 구분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 그치? 왜냐면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 0에서는 만나야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왜 하필이면 극대극소 여기서 나오냐 하면 이거 미분해서 어디서 생긴지 보면 되지. 극대극소는. 그러면 gx에 대해서 정의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면 2fx 빼기 5x였던 거니까 여기다 2 곱하고 5x를 빼버려. 그럼 x 3승에 마이너스 9x 제곱 하고 2 곱했으면 20x에서 5x 뺐으니까 플러스 15x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언제냐? x값이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g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g'x로 바꿔주면 g'x는 여기 마이너스 7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18x에 플러스 15인 거니까 3으로 묶어줬을 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다 그래프를 표현을 해볼게. 도함수부터 먼저 그려놔야 돼. 도함수를 그려놓으면 함수가 이렇게 축을 잡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7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1과 5를 지나가는 이참수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부호 변화를 관찰해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상황인 거야. 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 여기 이 지점. 세 개로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그리고 다시 감소, 그 다음에 여기 증가.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0,0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 0 대입한 게 0이었, 여기다 0 대입해도 0이고 여기다 0 대입해도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축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은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거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 완성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할 때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지금 2개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7이고 여기 0인 거니까 정답은 1부터 6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이 유형 오늘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이제 실모나 엔제 나왔을 때 절대값에 대해서 부호 판단하면서 그래프 다시 그려서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게끔 해봐. 자, 정리된 사람들은 합성함수로 같이 넘어가 보자. 220쪽으로 가서 합성함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아주 가벼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예제를 3개를 들 건데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해볼게. 만약에 fx가 0이다. fx는 0의 실근이 2랑 4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 문제에서 f2x는 0의 그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보면 되지. f2가 0이고 f4가 0이라고 지금 알려준 거잖아. 그치? 근데 그때 이 2가 2x가 되는 부분인 거야. 이 4가 2x가 되는 거야. 이 x 값이 얼마인지 지금 잡으면 된다니. 그치? 그럼 x는 1, 2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그치? 아주 기본적인 얘기. 그 다음 걸로 하나 넘어가서 또 봐보자. 뭐냐면은 fx는 0의 실근이 x는 2 또는 x는 4다. 아까랑 똑같아. 그러니까 f2는 0이고 f4는 0을 이렇게 또 쓰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fgx는 0의 실근이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합성함수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함수를 직접 다시 대입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게 훨씬 차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치? 그게 아니라 대응 관계로 본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대응 관계. 여기 이거 2가 gx일 땐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gx일 때의 뭘 보는 거야? 이때의 gx는 2에 대응되는 이 x값이 이제 실근의 정답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지. gx는 4면 여기 대응되는 x값이 뭔지를 보는 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대응 관계로 접근하는 거를 이렇게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3번 예제는 여기서부터는 좀 몰랐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봐봐. 여기다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나가 볼게. 이번엔 이렇게 쓸게.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인데 근데 f에 fx 플러스 x는 0의 서로 다른 모든 시그널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그치? 그럼 일단 뭐부터 잡냐면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돼. 이게 0일 때를 먼저 계산해보는 거죠. 그치? x는 0일 때는 x는 2일 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써보면 f0은 0인 거고 f2는 0인 거야. 그치? 근데 이때의 대응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0이 구체적으로 fx 플러스 x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 2라고 하는 값이 역시 또 fx 플러스 x일 때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식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x라는 거지. 빼기 x가 되는 거야. 이게 0일 때 x값인 거야. 그치? x는 0과 1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맞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x제곱 빼기 2x에다가 플러스 x 해보면 마이너스 x인 건데 여기는 는 2야. 그치? 그러니까 넘겨서 보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 거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이랑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대로 정리를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하나 더 연습해 볼게. 소율이 괜찮아? 하나 더 가보면 fx가 2x제곱 빼기 3x 인데 gx는 어떻게 되냐면 fgx 요렇게 이게 gx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대응 관계로 보는 거긴 한데 이럴 때는 여기 이 부분 gx를 t로 이렇게 좀 치환을 해줘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찰해보면 대입하면 2t제곱 빼기 3t는 t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2t제곱 마이너스 4t는 0인 거니까 2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t는 0이거나 2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t가 원래 gx였던 거니까 gx는 0의 x값, gx는 2의 x값, 이 두 개를 구한다 라고 해서 접근을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변수로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대응 관계를 봐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익혀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돼. 223쪽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 됐어. 여기서 다 했는데? 이거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많이 찾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3개 잡힌다는 거 이해돼? 응. 예제 1번이나 예제 2번에서 헷갈리는 거 없어?
만나서 뭐한 거? 이거 예제 2번 안 되는 사람들 있으니까 예제 2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81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예제 2번을 먼저 보면 f에 fx 빼기 x, 이게 fx 빼기 x다 이렇게 했을 때 대응 관계를 보는 것보다도 일단 같은 함수가 들어있으니까 치환을 해보는 게 좋겠지. 얘를 t라고 봐. 그치? 이것도 역시 t라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 ft는 t인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대입해보면 t제곱 빼기 그 다음에 3t는 t다. 지금 식을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정리해보면 t라고 하는 거는 0이거나 4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다. 0이나 4. 그치? 그럼 하나씩 해보면 t가 0일 때야. t가 0일 때는 이거 그대로 fx 빼기 x가 0인 거.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 값이 4일 때는 fx 빼기 x가 역시 또 4일 때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거 지금 계산해보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에 4x제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x값은 0과 4다. 이렇게 바로 잡히고. 그치?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fx 빼기 x니까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근해공식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다. 이렇게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대응 관계로 보거나 아니면 치환을 해놓고 나서 이 대응 관계를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돼. 맞지? 근데 이제 81번은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 같이 봐볼게. 81번 요 함수 생각을 해볼게. 2차 함수 fx다 최고차의 계수 1인 얘기를 했는데 안에 기본적으로 요 값이 뭐가 되어야 0이 될까를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뭐가 되어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붕 떠있다라고 하면은 대응될 값도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시그널 개수가 3개가 안 나와.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봐. 접했다 하더라도 시그널 개수가 여기 딱 한 개다라면 x 빼기 fx는 세모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x 값은 최대 2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역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보면 두 군데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알파랑 베타에서 각각 만나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식으로 써보면 fx는 x-알파에 x-베타인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뭐냐? 아까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해봐. f 알파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f 베타가 또 0인 거거든?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알파 값은 이게 x 빼기 fx가 돼야 돼. x 빼기 fx.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베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x 빼기 fx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방정식을 풀 때 x-fx는 알파? 이거 지금 보는 건 좀 복잡하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보냐면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 fx는 x-알파다.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밑에 거도 봐보면 fx는 여기 x-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그치? fx-x라고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거 또 더 복잡해지지? 이건 알파, 베타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 그치?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이거 y는 fx랑 y는 x-알파, y는 fx랑 y는 x-베타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보자. 함수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어. 여기도 이렇게 갔어. 그럼 이제 교점 몇 개 생긴 거지? 이렇게 놨으면? 하나, 둘, 셋, 넷. 4개 생긴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가 3개만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럼 어디에서 좀 주의하면 되겠어? 알파 쪽. 그치, 베타 쪽. 베타 쪽에 미분 개수가 몇이다? 그렇지. 그렇게 반응하면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접했던 거야. 접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요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한 걸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요한 조건 하나가 더 있었던 건데 그게 f 프라임 베타는 1이다. 이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찾았으면 됐어. 맞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 미분에서 베타를 대입한 거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1이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어. 베타 빼기 알파는 1.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x1, x2, x 3개의 합이 6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보면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보면 이거 x1 제일 작지? 교점 중에. 그 다음에 교점 하나는 지금 베타 부분은 얘가 x2가 된다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저 위에 얘랑 지금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지점. 요 부분이 x3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x3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3개의 합이 6이란 말이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베타 빼기 알파는 1이었으니까 여기 알파잖아. 여기는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잡은 거야. 그치? 선에서. 그 뭐만 마무리하면 되냐면은 x3가 얼마인지만 계산을 하면은 뭐에 대해서? 알파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알파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만 보면은 답이 나오는 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풀면 되냐면은 요 2차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요 직선 있지. x 빼기 베타가 같다라고 놓고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인수분해 해본다라든가 이렇게 좀 판단하면 돼. 그치? 어디? 다시 얘기하면 이 직선이랑 요 곡선이랑 사이에 관계를 보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목적이 이 x3가 무슨 값인지를 구체적으로 구하려는 게 아니라 알파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 성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사실 이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접했지 알파 플러스 1에서. 그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개 가진 거잖아. 2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알파 플러스 얘랑 같아야 돼. 그 직선의 방정식 이해할 수 있겠지.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어차피 근각계수 관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는 거 바로 잡을 수 있겠다. 그치? 요거 정리해보고 잠깐 쉬었다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자. 오자마자 쉬네. 아 오늘 10시부터 하고 있었어. 어?
우리 이제 228쪽으로 가보자. 응? 없어졌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부등식으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 방정식 끝난 거고 부등식 하나를 이제 더 보면은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은 좀 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5번째 줄, 6번째 줄 이렇게 돼 있지. 주어진 부등식만으로 등식을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치?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도 등식을 봐야 되고 실제로 등식이 없다 하더라도 유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써볼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의 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그러면 f0은 0이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거거든. 함수값이 양수인 쪽은 x가 0보다 큰 뜻이지. 그치?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fx가 0보다 작다의 해는 x값이 0보다 작을 때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이거의 반대 부분.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래프에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구역을 나눠봐. 구역을 나눠보면 여기 지금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쪽을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쪽에 해는 지금 여기가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 자체가 깨지게 되지. 그치? 하나라도 여기 양수인 쪽이 있다라면은 여기 해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치?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밑으로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연속함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고 하면은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F0은요. 그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제시돼 있어. 그치? 그럼 그때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냐면은 f의 2를 대입한 값이 0이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도 x축과의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는 우리가 바로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지? 하나 더 해보면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나머지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과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반드시 f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안 되겠지? 반대네?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상황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보자마자 F3은 0이고 F5는 0이에요. 항상 등식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의 출발 지점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그 228쪽 제일 밑에 쪽에 한번 확인해 보면 부등식으로부터 등식 추출하기란 말 있지? 그치? 등식을 추출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겠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fa랑 ga가 같으면 그러면 도함수의 값도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고, 이 부등식에 해가 주어질 때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 해가 주어질 때, 이 부등식에 해가 주어질 때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바꿀 줄 알아야 좀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좀 용이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이 예제 문제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보자.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좀 잘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 내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 229쪽에 예제 1번, 예제 2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
이거 예제 1번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바로 설명을 해볼게. 뭐냐면은 y는 2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어봐. 근데 f1은 3이라는 조건이 있어. f1은 3이면 여기 한번 1인 지점 1,3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fx가 2x 플러스 1보다 작은 부분의 범위가 x값이 0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축이 있어. 여기 1이겠지? 이렇게 지금 됐을 때 0보다 작은 쪽은 전부 다 함수가 이 흰색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영역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보면 돼. 여기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fx가 2x 플러스 1보다 밑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 영역에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2x 플러스 1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영역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저 두 영역에 들어가게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0,1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1,3은 지나간대. 근데 이거를 다시 뚫고 가버리면 2x 플러스 1보다 작은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얘기하는 거는 갔다가 접하고 올라간 상황을 얘기해 준 거다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빼기 함수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fx에서 2x 플러스 1을 뺀 건 얘는 x 하나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두 개 인수로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45가 정답이다.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면 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영역 표시를 한번 해봐. 해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어떻게 뚫고 지나간 건지 파악을 해보면 되겠어. 뭐 85번 문제까지도 쭉 한번 해볼게. 86번도 뭐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 4. 왜 4야? 예제 2번은 됐어? 아니요. 예제 2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8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 예제 2번은 x 곱하기 fx가 x보다 작고 낮다 이거 자체가 해석이 좀 어렵잖아. 일단 공통인수로 묶어봐.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x-1 fx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x값이 잘못 썼네?
x로 묶어야 되지? x로 묶어버리면 fx 빼기 1이 0보다 작고 나왔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단해보면, 그럼 그때는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이걸 이제 구분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x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아, x가 0보다 작을 때를 본다라면은 그때는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쓰면 된다. 그치? 반면에 x 값이 0보다 클 때는 f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맞지? 여기도 똑같아. 이 부분도 fx가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x-1에 fx로 지금 이렇게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고 나왔다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x 값이 1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x 값이 1보다 클 때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밑에 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식은 만들었는데 헷갈린다 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구역을 나눠봐. 이거부터 구역을 나눠보자. 나눠보면 여기에서 0인 지점 이렇게 잡았어. 그치? 이렇게 잡고 나면은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볼까? y는 1? 그러면 구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은 여기를 지금 차지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 여기 y축이야? 0보다 큰 쪽은 여기를 차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fx가 그냥 1참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사실 이 함수는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 조건 하나 더 써보는 거지. 여기가 얼마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이 부분이. 1이 된다고 하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지. 그치? x가 1보다 작을 땐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클 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영역을 나눠놓고 나서 계산하면 된다. 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과 과정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지. 그치? 4가 된다. 서진이 이거 이해했어? 응. 석준이 헷갈리는 거 없어? 자, 다시 설명해줄까? 서진아? 아니야?
85번은 잘 됐어? 85번 혹시 헷갈리면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x 넘겨봐. 좌변으로 넘겨보면 x-3 fx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잡히거든.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을 아까 풀었던 방식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x 값이 0과 3 사이일 때 그치? 왜냐면 기본적으로 양의 실수 x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보면 이때 이제 음수니까 fx는 역시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값이 3보다 클 때야. 그때 여기 양수면 여기도 지금 양수여야 된다. fx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나조건 모든 음의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f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이 부등식들을 다 종합한다 생각하면 좌표평면상에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되잖아. 얘가 이렇게 0과 3이 있으면 0, 3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야 되고 여기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fx는 x 곱하기 x-3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면 돼요. 5 대입해서 f는 10이다. 이렇게. 이해됐지? 86번 좀 곤란해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86번 해보고 그 다음에 87번까지 쭉 이어서 해볼게. y는 x를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 일단 fx가 x보다 크거나다가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f는 2다라고 하는 조건도 있으니까 2,2를 이쯤으로 생각해 볼게. 2,2 이렇게 본다라 하면은 k 값은 0과 2 사이라 했으니까 k가 이쯤으로 잡아볼까? k.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x보다 큰 같은 부분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 사참수잖아 지금. 사참수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왔겠지. 그치? 그 다음에 0과 k 사이에서는 함수가 이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안 돼. 저기 지금 비어져 있잖아. 비어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k를 통과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 통과. 그치? 근데 통과했으면 계속 쭉 올라가면 되냐? 원래 이 부등식 상으로는 되거든? 그치? 근데 문제에서
2,1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그래프가 한번 꺾여서 접하고 올라가게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도 되냐? 안 되지. 그거는 이 조건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때문에 0,0을 지나가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fx가 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으면 여기서 f0은 0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 그치? 이렇게 지금 접하는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본 거지. 그치? 근데 그때 일단 식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자. 이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식으로 표현하면 fx는 여기 0인 지점에서 통과했어. 그 다음에 k인 지점에서 통과했어. 그 다음에 2에선 접했어.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x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fx 마이너스 x인 거니까 넘기면 플러스 x가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가조건을 연결시켜보면 가조건은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f0은 0인 건데 이게 중요하거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 하면 바로 써야 되는 식이 있거든? 그치? 뭐지? f의 프라임 0이 0이다. 그치? 0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데 거기서 지금 만난 거니까 미분가능인 함수에서 f'0은 0이다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맞지? 여기다 미분해서 0 대입한 게 0이다를 써버린다고 하면은 k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지. 이거 지우고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을 잡았으면 따라서 k는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k 4분의 1 다시 한번 대입하면 fx 나온 거니까 정답이 그대로 만들어진 걸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f'0은 0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 뽑아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부등식에서. 그치? 이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봐. 그 87번 문제는 좀 예전 기출이긴 한데 좀 전에 배웠던 관점을 적용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 87번을 하나 좀 더 해보는 걸로 할게. 어디 갔다 온다고? 그래. 87번 한번 연습해 볼게. 보면은 이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다시 적용해 볼 수 있지. 그치? 이쪽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인 상황을 이렇게 적용한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맞지?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m보다 작을 때 이때는 fx가 어떻게 될 거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반면에 x가 마이너스 m보다 클 때는 그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구역을 나눠볼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 부등식을 이렇게 영역을 나눠가면서 생각해보면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감을 잡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냥 무작정 식으로 달려들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 그치? 오늘 방정식, 부등식 두 개에 대한 관점을 계속 정리하고 있잖아. 그치? 이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n을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마이너스 n 선 그었어. 그치? 그 다음에 n일 땐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n 이렇게 잡았다 하면은,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n보다 작은 쪽은 여기 지금 x축이거든. 여기를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보다 큰 쪽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 큰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치? 근데 너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fn은 또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극대값을 an으로 정의한다고 한 거니까 극대값이 어딘지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미분한 다음에 fx가 식을 정리해보면 fx는 x 플러스 n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미분을 해서 0인 지점이 어딘지를 판단해도 되고, 여기 그냥 이 부분은 사실 1대 2 내분점이잖아. 1대 내분점을 해서 여기가 어딘지 바로 잡아봐도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n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n이 나온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돼. 그치? 그러면 따라서 결론은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n을 대입한 게 요게 an인 거야. 이렇게 지금 적용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여기는 3분의 2n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3분의 4n 마이너스 3분의 4n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제곱을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계산을 마무리 지을 때 27분의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16 하면 32 하고 여기 n 제곱을 세제곱인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치? 이게 an의 정체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이 이제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n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3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 풀이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부등식이 나왔을 때 이 교점들 있잖아. 이 교점들이나 접하는 지점에 대한 힌트를 계속 간접적으로 조건으로 주는 거거든. 그거를 찾을 줄 알아야 부등식 관련한 문제들을 좀 더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 방정식, 항등식부터 시작했지. 항등식, 그 다음에 특히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 그 부등식, 요 세 가지 상황들을 이제 거의 다 한 거니까 이게 문제 풀 때, 실무 풀 때나 엔제 풀 때 그냥 약간 감으로만 푸는 느낌보다도 내가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었지. 부등식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지점이 어딘지를 보면서 계산을 하기로 했었지. 항등식에 대해서는 네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로 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면은 훨씬 좀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그 이온 엔제는 계속 진도를 나갈 거거든. 꾸준히 그러니까 질문 다 해소될 때까지 꾸준히 진도를 나갈 건데, 그 급식표상으로는 진도가 훨씬 빠르거든.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엔티켓 시즌2를 사서 또 바로 풀어보면 돼. 근데 그 시즌2가 이 이온 엔제보다 오히려 좀 더 쉽게 느껴질 거야. 그렇게 될 거니까 요거 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의 기준은 한 번 다 풀어봤는데 오답을 다 못 고쳤다 괜찮아. 수업 때 같이 할게. 같이 할 테니까 일단 끝까지 좀 다 풀어봤다고 하면은 엔티켓 시즌2를 다음 주에 급식표대로 한 번 더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고 수업 때는 이온 엔제 시즌1을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 여기 양쪽 부등식 하나 남은 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마무리하고 이제 이 책 오답을 좀 다시 한번 고치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233쪽까지 이제 풀어오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 고치고 이렇게 좀 해보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특히 미적분이 좀 더 어려울 거거든. 이온 엔제 미적분 좀 더 어렵게 느껴지고 확통도 한
한 회당 7번까지 있잖아. 5번, 6번, 7번 가면은 28번급, 30번급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할 거거든. 근데 꾸준히 풀고 수업 때 나랑 같이 정리해보고 이렇게 계속 해보도록 하자. 추석 때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일정을 알려주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나는 매일 나와. 그게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매일 나올 거니까 너희도 매일 출석해도 돼. 뭐 특강이나 뭐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와서 공부해도 되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또 해줄게. 저쪽 체킹실로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자.